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어떻게 되지? 그냥 욕먹더라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막 그런 거 많잖아요. 퐁퐁남이라든지 맛통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맛통론 요즘에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요즘 여자들이 다 결혼할 때 딱 3천만 원만 모아온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냐? 남자들이 막 의아해한 거야. 그거 같다. 왜 대체 여자들은 다 3천만 원을 통일을 해서 모아오지? 했더니 보니까 중소기업 다니는 여자 기준으로 마이너스 통장에 대출 한도가 3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다가 이제 결혼할 때 돼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3천만 원을 빼가지고 이거 나 모은 돈이다 해가지고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남편한테 경제권을 받아가지고 그 경제권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자기 마이너스 통장을 갚는다는 거지. 그게 이제 마통론이라는 개념인데,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또 얘기하면 또 온갖 사람들 다 튀어나와가지고 막 개지랄 떨 텐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저는 연인 단계까지는 누가 아깝고 누가 안 아깝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부는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해요. 부부는 끼리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뭐 어떤 막 사람을 보면서 와이프 되게 진짜 무개념인 여자랑 만나는 교수님이 있었어. 그 교수님을 보면서 진짜 저 교수님 너무 아깝다.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만났지? 진짜 저 교수님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결국에는 서로가 원하는 밸런스가 맞아서 만난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마통루 있는 여자가 그 마통남이라고 칭할게요. 마통남이랑 결혼을 했으면은 서로 원하는 게 어느 정도 돼서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어떻게 되지? 그냥 욕먹더라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여자가 마이너스 3천이 아니었으면 그 남자를 만날 것 같은지를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이 남자가 예를 들어 수준이 이 정도야. 근데 여자의 수준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란 말이야. 근데 여자가 모은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로 수준이 맞아서 만난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 마이너스 3천만 원 빚이 있는 여자가 플러스 30억이 있다고 쳤어봐. 이 남자 만났겠어? 안 만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도덕적으로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는 여자가 마이너스 3천이 있어야만 서로 이제 밸런스가 맞는 정도의 남자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나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남을 욕하기 전에 이 남자의 급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까놓고 말해서 여자가 모은 돈이 많은데 너를 왜 만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여자가 진짜 개 갑부였어도 나를 만났을까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냉정하게. 여자가 마이너스 3천 빡치죠 당연히. 나 열받겠죠. 열받겠지만 냉정하게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야. 결국에는 여자가 마이너스 3천이 있기 때문에 결국 둘이 밸런스가 맞아서 만난 거다라는 거죠. 여자가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남자는 자신의 어떤 매력이 부족한 거를 돈으로라도 이렇게 채워가지고 둘이 급을 맞춰서 만난 것 뿐이라고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누구 탓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으로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당연히 남자 속이고 이런 거는 여자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데 누구 탓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누구 탓을 하겠냐 내 인생에 대해서. 남 탓하다 보면 끝도 없는 거고. 이섭님, 노처녀나 이혼녀가 솔직히 흠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딩크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몸이 안 좋아서 임신을 못하는, 피치 못하는 사정 빼고 진짜 딩크족이요. 요즘은 몸매가 망가질까봐 안 낳는 사람도 있고 아이가 없어도 부부끼리 알콩달콩 잘 산다고는 하지만 궁금해서요. 저는 딩크족 자체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제 인생 가치관에서는 이해를 못하죠. 그냥 그뿐이에요. 딩크족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저런 신들 막 이런 얘기를 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딩크족으로 살 거면 딩크족으로.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육아나 막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하도 사람들이 너는 애도 안 낳아본 놈이 막 그런 말을 하냐, 너는 애도 안 낳으면서 또 왜 그런 말을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는 저희 와이프 이제 드라마 촬영도 다 끝나가고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근데 약간 아이를 낳은 사람들 중에 저는 제 주변에서는 적어도 후회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딩크족으로 살려던 분들도 결국에 아이를 낳으면은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와 나 진짜 딩크족으로 살았으면 어쩔 뻔했냐 라는 말을 다 똑같이 하세요 진짜. 그리고 애를 낳는 순간 여태까지의 내 인생은 그냥 다 튜토리얼이었던 것 같대. 그냥 정말 이제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낳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종족 번식에 있다고 봐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아는 형님은 어떤 말씀까지 해주셨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자기랑 너무 똑 닮았다는 거예요. 너무 똑 닮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 아, 내가 이제 죽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진심으로 들더래요. 그러니까 얘를 키우면서 나도 어릴 때 저랬겠지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없어져도 나는 이 세상에 남아있겠구나, 이게 말이 약간 이상한 건데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행복감이 있고 해가지고 그냥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딩크적으로 사는 거 뭐 본인들의 선택이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진짜 행복했던 사람이 아이를 갑자기 뭐 불의의 사고로라든지 잃게 됐어. 그러면은 너무나도 불행하겠죠. 근데 약간 그건 거지. 딩크족으로 그냥 평생 사는 사람들은 애초에 아이를 갖는 행복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불행할 이유도 사실은 없죠. 애초에 아이를 갖는 기쁨 자체를 못 느껴봤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딩크족이라고 해서 나중에 분명히 불행해질 거야 이런 생각은 굳이 하지 않고, 그냥 저는 살면서 낳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냥 해가지고, 웬만하면 저는 낳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아직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낳으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본격적으로 아이 출산 전도사가 될 생각입니다. 지금은 저도 아이를 안 낳았는데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죠. 안녕하세요, 리섬님. 요즘 리섬님의 팩트 폭행 영상에 푹 빠져있는 31살 여자 구독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이성적인 모습을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남자가 이성적일 때보다 저한테 무조건적으로 공감을 해줄 때 그 남자에게 끌립니다. 이성적인 타입의 남성과도 연애를 해보긴 했지만 전부 끝이 안 좋았었기도 했고, 사귀면서 마음고생도 너무 많이 해서 이성적인 남자들은 이제 진절머리가 나네요. 제가 너무 극소수의 나쁜 남자들을 만나본 경험 때문에 이상한 기준이 생긴 걸까요? 배우자를 고를 때는 공감성이 높은 남자보다 이성적인 남자를 만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현명한 판단인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성분이 이제 살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막 겪어보면서 내가 편한 연애나 편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유들유들한 남자가 좋다 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찜쪄 먹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편하겠다 라든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여성분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살면서 진짜 매력적인 남자를 못 만나본 여성분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감을 해주는 남자가 더 좋다고 느낄 수 있어요. 당연히 여자분들도 이제 경험 같은 게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X 같은 놈들이 괜히 막 공감도 안 해주고 하는 말마다 다 태클 걸고,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남자를 몇 명 만나봤으면 이제 거기에 질릴 수가 있어요. 또 나쁜 남자들 만나고 이러면은.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당연히 남자가 여자의 입장을 막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남자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자는 그 공감을 해주는 남자한테 심쿵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남자가 아무리 여자한테 공감해주고 여자가 슬퍼할 때 같이 막 눈물을 흘려주고 막 본인 당사자보다 더 슬퍼해주고 이래도, 그러니까 고마운 감정이 들 수는 있어요.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를 살면서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절대로 막 그렇게 공감해주고 막 이렇게 어깨 토닥토닥 해주고 이런 거 갖다가 가슴에 쿵쾅쿵쾅 거리고 막 눈에서 막 스파크가 튀고 막 눈이 하트 뿅뿅 되고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잘해주고 공감해주고 막 이런 걸로는. 그러니까 이성적인 남자가 공감까지 잘해주면 너무나도 베스트겠죠. 그런 남자를 보고 우리는 듬직한 남자, 자상한 남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남자가 막 20대 때는 그 두 개를 다 갖추기가 힘들어요. 두 개를 다 갖추기 힘들고, 남자도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경험을 쌓고 하면서 이제 연륜 같은 게 쌓이고 이러면은 남자도 이제 두 개가 다 어느 정도 레벨이 경험치가 오를 수가 있는데, 어릴 때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잘 없고, 그래서 여자는 결국에는 자기를 어린애 다루듯이 하는 남자를 만나면은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자들도 그래서 본능적으로 연상을 더 선호하는 거고요. 남자가 자기가 연상이고 여자가 좀 어리다고 생각하면은 여자가 좀 철없는 소리라도 좀 보듬어주고 약간 딸 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공감은 겸사겸사 요소지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저 말이 맞습니다. 리섬님 강의 덕에 예쁜 여자애와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사귀는 건 아니지만 거의 유사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 말에 군대를 갑니다. 정식으로 사귀게 된다면 군대 얘기가 오갈 텐데 이때 어떻게 말해야 이때 전까지만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뭐 정해져 있죠. 그냥 미래의 행복한 모습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주면서 가스라이팅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여성분들한테는 절대 군인을 만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저는 항상 구역자님 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계속 해가지고 요즘에 군대에서 폰도 다 쓸 수 있고 휴가도 엄청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 나 내 친구만 봐도 군대 지금 먼저 간 애들만 봐도 진짜 지겹게 휴가 나오더라. 요즘엔 진짜 휴가 따기도 쉬워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면 다 나온다고 그러더라. 막 이러면서 최대한 그 심적 부담을 내려놓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뭐 제대하고 나면은 어디 놀러 가는 얘기도 하고 뭐 우리의 행복한 미래, 여자가 나를 기다려줬을 때 행복한 미래를 계속해서 이제 주입을 시켜줘야지. 그리고 1년 그거 금방 간다 이런 얘기도 이제 계속 해주면서 하면은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군대에 갔다고 해가지고 보통 남자가 집착을 하게 돼서 여자한테 까이거든요. 충분히 여자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어도 집착을 해서 망해.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남자는 갇혀있고 여자친구는 이제 밖에서 친구들이랑 막 술을 마시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은 너무 힘들지. 그 안에서 막 잠도 안 오고 여기 막 뒤치닥 하면서 잠이 아예 안 와. 밤 꼴딱 새죠. 근데 그거를 극복해야 돼. 여자가 그거를 느끼기에 그게 느껴지면 안 돼. 그냥 군대에 있어도 뭔가 되게 여유롭고 너는 나를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거를 해주면서 되게 성숙한 자세로 그 군대를 기다리는 여자친구를 대해야 되는데 남자가 집착을 하고 뭔가 되게 구속하려고 하고 너 어제 몇 시에 들어갔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자가 어리다고 느껴. 여자는 군대가 아니잖아. 그러면 얘도 얘만의 어떤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이해해줘야 되거든요. 군대에 있을수록 더 이해를 해줘야 돼. 근데 정반대로 되죠. 왜냐면 남자들이 초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어제 어떤 새끼랑 술 마셨냐고 막 하면서 막 인스타 막 염탐하면서 막 누구랑 간 거야 이러면 이제 남성성 다 떨어지고 여자 입장에서는 진짜 개병신 같고 찐따 같아가지고 이제 쌓이는 건데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되실 것 같아요. 애 둘 딸린 돌싱남 리섭님 강의 듣고 띠동갑 연하 애인 생김. 아우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실행하시는 분들 너무 멋집니다.